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에 비하면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후장에 시장이 더 올라줄 수 있을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은 뭐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진 못하더라도 네. 미국장 분위기가 워낙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쵸. 오늘 이 정도만 좀 방어가 되는 것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흐름 자체도 지난주에도 우리 국내 증시가 뭐 미국장보다는 훨씬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뭐 오늘 오후장까지도 외국인들 매도 강도가 오늘 확실히 좀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후장에도 아마 지수 상승이 이제 박스권에 코스피는 2,500, 코스닥은 한 720 정도가 약간 이제 상단 저항이 있는 위치니까 이 자리를 뚫을 수 있을지 오후장에 이제 관전 포인트로 좀 놓고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김영민의 시장 직설 주제는 이렇게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감히 파월을 트럼프가 네. 실패자라고 저격했잖아요. 맞습니다. 뭐 실패자뿐만 아니라 오늘 뭐 미스터 투레이트 뭐 이런 이제 조롱 섞인 이제 표현까지 좀 쓰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을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월 의장을 해임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미국 증시 하락에 좀 도화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중앙은행의 이제 총재격이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리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연준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독립성에 대한 이제 문제도 나올 수밖에 없고 신뢰성에 대한 이제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문제 제기가 좀 되면서 월가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기류가 좀 형성이 좀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막 셀 USA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미국 주식이 안 좋잖아요.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미국 주식이 안 좋으면 중국 증시, 홍콩 증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또 미국 시장이고 미국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글로벌 증시 전체가 다 안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셀 USA 이제 기류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도 분명히 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서학개미분들 미국 주식을 투매를 해야 된다?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불과 몇 주 전에도 상호관세와 관련된 정말 초대형 악재가 이제 부각이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벼르고 벼르던 이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를 했을 때 이게 관세율 자체를 보고 시장이 굉장한 충격을 좀 받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미국 나스닥 시장 급락하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급락을 하면서 수천조 원이 이제 증발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관세 90일 유예한다. 상호관세 90일 유예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10% 넘게 폭등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식시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은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좀 불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좀 신뢰를 좀 갖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물밑에서도 미중 간에 이제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겉으로 나오는 뉴스 플로우를 보고 이게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악재성 이슈들을 소화하고 협상과 관련된 어떤 실마리만 딱 풀리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포인트를 오히려 오늘 파월 의장 해임과 관련된 뉴스 어찌 보면 저는 이건 좀 심리적인 투매가 좀 강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은 또 어느 정도 또 시장 회복을 하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나름대로 이제 버티고 있는 이유도 내일은 미국장이 가격 회복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히 파월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도 수급이 향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뭐 오늘도 정책 수혜주예요. 네. 오늘은 그린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올라주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린 케미칼 이제 이재명 후보가 탄소 저감과 관련된 이제 이슈, 그 다음에 전기차 확대 보급에 대한 이제 이슈를 좀 던지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탄소 포집이라든지 탄소 저감과 관련된 수혜주 그린 케미칼, 뭐 에코바이오, 에코플라스틱 이런 기업들이 오늘 개장하자마자 그냥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그린 케미칼은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이제 뭐 사실 국민에게 맑은 하늘을 다시 되돌려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마치 이제 지지난 정권 때 그린 뉴딜 정책을 좀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시대적인 흐름하고는 분명히 좀 맞닿아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친환경에 대한 이제 바람이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 친환경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한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천년만년 대통령을 할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전체적으로는 다 탄소 저감, 친환경과 관련된 에너지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제 기술력과 자본들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가 뭐 2030년이 된다, 2035년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논란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친환경 트렌드가 불가역적인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이제 변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주식시장 대응을 할 때 이런 정책 수혜주들이 이제 연속성이 있을지는 분명히 한 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이게 큰 화두기도 하고 오늘 또 급등한 종목들은 시총이 매우 작은 또 정말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이제 시세의 연속성은 조금 더 또 두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양당에서 환경과 관련된 이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수위로 이제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이 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올라주고 있죠. 그린케미칼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조선주들이 쉬는 사이에 방산주들이 또 약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LIG 넥스원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로템은 9만 원짜리에서 딱 저점을 찍어드렸는데 LIG 넥스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사실 했었거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사상 최고가, 현대로템도 사상 최고가, 그 다음 또 최고가를 경신하러 이제 올라가는 기업이 LIG 넥스원이에요. 사실 이것도 저점에서 공략을 좀 했으면 수익이 거의 30% 넘게 났을 텐데 굉장히 좀 아쉽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주요 방산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후발 기업이었던 한국항공우주도 다시 이제 시세가 좀 회복되는 국면이거든요. 아무래도 반도체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코스피 주도업종 중에서 조선주들도 이제 좀 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업종 쪽으로 매수세가 계속 좀 쏠리면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관세라든지 미국발 악재를 좀 피할 수 있는 업종들을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조선주들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실적 발표 다 좀 지켜보시고 혹시나 세론이 조금 나오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 오히려 이번 주는 방산주라든지 그리고 원전주 꼭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이제 진행되고 나서 오히려 바닥에서 이제 주가가 좀 회복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원전하고 전력 인프라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남은 4월 그리고 5월까지도 시세의 연속성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업종이니까 오늘 오후장에는 방산주를 중심으로 원전하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는 LIG 넥스원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GNC 에너지가 29%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10% 넘게 급등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종목도 사상 최고가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리뷰 종목을 선정하는 게 더 힘들었는데요. 첫 번째 리뷰 종목은 이제 GNC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AI 관련된 정책 수혜주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좀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냥 근거 없이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강조해드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실체가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국가 경제가 AI 기반으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제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저성장의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AI를 정부 주도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실상 이 AI와 관련된 정책은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밖에 없다. 오늘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뉴스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SK그룹에서 울산에 무슨 SKC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비상발전 설비를 공급하는 GNC 에너지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GNC 에너지가 그러면서 좀 주목을 좀 받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전국 순회 경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24일부터 전남 강주 지역에 이제 경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 정책을 처음 얘기했을 때 전남 강주 쪽에서 10조 원 규모 투자해
투자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AI 슈퍼컴퓨터 센터 짓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지역 순회 경선을 할 때도 당연히 AI와 관련된 정책이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정들을 이제 감안해서 주가가 강한 이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이제 근본적인 어떤 틀을 좀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도 이제 8명 후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8명 이제 컷오프 경선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오늘 아마 저녁 때 4명이 이제 후보가 추려지면 국민의힘도 이제 전국 순회 경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도 반드시 지역별로 AI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 GNC 에너지라는 걸 미리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뭐 거의 30% 가까운 수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최고가를 뚫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시세는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시총이 이제 겨우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 국내의 압도적인 점유율 그리고 해외 시장까지 이제 진출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감안하면은 주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있다.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소프트웨어 국가가 주도하는 이 AI 산업 전반에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번 주 후반까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솔트룩스 같은 이런 기업들 좀 쉬고 있잖아요.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이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정책 수혜로 GNC 에너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S&T 에너지가 17% 수익 중에 있습니다. 최근 좀 빠지다가 오늘 다시 장대 항목 나와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장대 항목 만들면서 이 종목도 이제 신고가 돌파가 이제 임박했다. 앞서 말씀드린 GNC 에너지하고 이름은 좀 비슷하지만 S&T 에너지는 천연가스 관련된 이제 수혜주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이제 관세 협상을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은 미국산 에너지 많이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SK그룹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SK 최태원 회장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이 LNG를 같이 수입하면 어떻겠는가. LNG 공동구매에 대한 또 화두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거하고도 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S&T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이슈가 있고 또 베어레스 보일러 그리고 지금 오늘 또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쿨러와 관련된 이제 매출도 기대가 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 종목도 역시나 직전 고점 이제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좀 진행될 수 있다. 오늘 35,000원 목표가 뭐 훌쩍 좀 뛰어넘었고요. 2차 목표가를 4만 원까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나 또 없는 분들은 신규 접근도 충분히 좀 가능하니까 지금 고점을 먼저 뚫고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확실한 정책 모멘텀이 먼저 부각되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5장의 종목들을 좀 압축해서 투자하는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T 에너지 여전히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SPG가 23% 수익 중에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추가 상승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로봇도 4월 10일 날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동안에 로봇주들이 뜸했잖아요. 네. 근데 SPG는 제가 워낙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략 포인트 2750원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이 종목도 벌써 23%가 넘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거죠. 이재명 후보의 지난 20대 대선 때 공약을 보면 A, B, C, D, E, F예요. F는 이제 팩토리,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을 선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제조업 선진화를 할 때 반드시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정책도 조만간에 분명히 이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로봇과 관련된 정책이 나왔을 때 가장 또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쪽은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와 같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이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PG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오늘 같은 장에서도 강하게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모멘텀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다음에 또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지금 원전 얘기도 나왔고 뭐 양자 쪽 얘기도 나왔고 어저께는 이제 뭐 핑거 같은 이런 기업들 급등하면서 STO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가장 좀 잠잠했었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정책 이슈가 이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SPG도 뭐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2차 목표가 3만 원 정도까지 제가 한번 잡아드려 볼 테니까요. 워낙 뭐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한 상태여서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주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도 아무래도 정책 수혜주 관련해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 종목은 AI 종목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800원의 현재가로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상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지역 경선 순회 이제 24일 날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을 이제 돌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마 가장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AI와 관련된 정책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주도로 이 AI와 관련된 인프라를 깔아놓고 국가가 주도로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생성형 AI의 도입을 서두르면 민간 쪽에서도 당연히 생성형 AI와 AI 소프트웨어 도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한 이제 자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먼저 나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이제 자금력을 가지고 수백조 원, 수천조 원씩을 투자해서 이 AI 시장을 이제 개화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이렇게 뭐 수십조 원씩, 수백조 원씩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나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난 이후에도 AI 정책과 관련된 이슈는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공공부문의 AI 도입이 이제 빨라졌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수혜를 입는 기업이 한글과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글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한 기업이고 클라우드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까지 이제 공공부문의 국회를 중심으로 이제 도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 물량들을 감안하면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실적 모멘텀까지 이제 부각되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좀 못 갔기 때문에 아마 주 후반에 다시 한번 이제 AI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좀 됐을 때는 한글과 컴퓨터도 직전 고점 한 23,000원 정도는 쉽게 좀 뚫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2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가격이 조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33,450원 현재가로 하이젠 아레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티즈는 이제 로봇용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네. 하이젠 아레젠은 이제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두 개 좀 비슷한데 굳이 좀 구분을 좀 해보면 감속기는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는 관절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추에이터는 이제 근육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필수적인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품들이기 때문에 아마 대기업들이 이 AI나 협동 로봇에 대한 이제 투자들을 진행을 좀 했을 때 공급망을 이제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SPG라든지 하이젠 R&M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보티즈는 뭐 얼마 전에 이제 분할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아마 임시주총 전에 개인 주주분들이 이제 이 분할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요즘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유증한다 그랬다가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고 오스코텍도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한다 그랬는데 거래소에 제동을 걸고 만약에 이제 로보티즈도 물적 분할하는 게 만약에 이제 좀 엎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세 기업이 나란히 오늘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제조 현장에 이제 투입되는 자율주행 이송 로봇, 협동 로봇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고질적으로 지금 저출산이고 성장성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또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일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된 정책은 저는 반드시 이제 나온다라고 보고 그 정책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되기 전에 미리부터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천천히 이제 공략을 해 나간다.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봇 관련주로 하이젠 R&M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흐린 날씨지만 다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